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공포에 잠식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공포가 퍼지기 전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떠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뉴스엔 절대 나오지 않는 비트코인 폭락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공포에 휘둘릴지 기회를 잡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작년 10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찍을 때 사셨습니까? 아니면 11만 달러에 사셨습니까? 지금 7만 2천 달러입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신이 사던 바로 그 순간 큰손들은 팔고 있었습니다. 당신만 몰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하는 숫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37억 9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딱 3개월 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점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사면 대박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잠깐만요. 마우스에서 당장 손 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관 가보셨죠? 영화 보다가 갑자기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제일 먼저 나갈까요? 당연히 극장 직원이겠죠. 왜냐하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누가 나갈까요? 연기 보고 놀란 관객들이 나갑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똑같습니다. 극장 직원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회사들 말입니다. 관객은 우리 개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극장 직원들은 이미 다 나갔습니다. 3개월 전에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지금부터 3가지 신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알면 당신도 큰손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큰손들한테 당하진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돈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백화점 세일 가보셨죠? 오플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매장 문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갑니다. 좋은 물건 먼저 사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살 건 다 샀으니까요.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ETF도 똑같았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월 들어서 더 가속화됐습니다. 2월 3일 하루에만 2억 7,20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블랙록 IBIT에서만 3억 3,300만 달러가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백화점 세일장에서 손님들이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고 있었습니다.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전문가들이 20만 달러 간다, 30만 달러 간다 하니까 믿고 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는 바로 그 순간 블랙록은 팔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추가 매수하는 바로 그 순간 피델리티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보 비대칭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그럼 왜 빠져나갔을까요? 그냥 느낌이 안 좋아서 빠진 겁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 비투의 최후입니다.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서 빚 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1천만 원 있으면 빚 9천만 원 내서 1억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100배까지 가능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1억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오를 때는 천국입니다. 10%만 올라도 내 돈은 2배가 됩니다. 100만 원이 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10%만 떨어져도 내 돈은 제로가 됩니다. 빚만 남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이날 얼마가 청산됐는지 아십니까? 1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7조 원입니다. 하루 만에 27조 원어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됐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8% 폭락했습니다. 1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떨어진 겁니다.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자산이 제로가 됐습니다. 20배 레버리지 쓴 사람은 빚만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면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했습니다. 팔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청산당하는 악순환입니다. 카페 창업으로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카페 하나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출 5천만 원 받아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세가 2배로 올랐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거든요. 버티다 못해 가게 정리합니다. 금매로 내놓습니다. 원가도 못 받고 팝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 쓴 사람들이 금매로 팔아야 했습니다. 살 사람은 없고 팔 사람만 넘쳐났습니다.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큰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ETF 자금 이탈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버리지 안 쓰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최소한 청산은 안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산은 반토막 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레버리지 청산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또 대규모 청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급매 물량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공포의 온두개입니다. 여러분 RSI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과열 온두개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는지 너무 많이 떨어졌는지 보는 겁니다. 숫자로 나옵니다. 0부터 100까지입니다. 70 이상이면 과열입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더 오르기 힘듭니다. 30 이하면 관행입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더 떨어지기 힘듭니다. 비트코인 RSI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3.37입니다. 극도의 과매도 구간입니다. 얼음장입니다. 그럼 이제 살 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백화점 폐점 세일로 비유해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 폐점하면 폐점 세일을 합니다. 전 품목 70% 할인입니다. 엄청 쌉니다. 그럼 무조건 사야 됩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폐점합니까?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하는 건지 건물주가 바뀌어서 폐점하는 건지 무엇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점하는 거면 싸게 파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개발 들어가서 폐점하는 거면 다릅니다. 물건은 좋은데 그냥 건물을 허물어야 해서 파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경우입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기억하십니까? ETF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기억하십니까? 레버리지 청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RSI가 23이라는 건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음 지지선이 7만 달러라고 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6만 5천 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6만 5천 달러가 무너지면 6만 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AI 분석 모델은 5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7만 2천 달러입니다. 5만 달러까지 가면 30% 더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1억 갖고 계시면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30% 손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비트코인 물려 계신 분들입니다. 손절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입니까? 빚입니까? 그럼 즉시 정리하십시오. 손실이 얼마든 지금 파십시오. 여유 자금입니까?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 없습니까? 그럼 5만 달러까지 버티십시오. 두 번째,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신호 다시 보십시오. ETF 자금 아직도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레버리지 청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삽니까?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첫 번째 신호, ETF 자금 유입이 재개돼야 합니다. 일주일 연속 유입돼야 합니다. 하루 이틀 들어왔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연속 들어와야 추세가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신호, RSI가 30 이상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유지돼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 7만 달러 지지선을 최소 3번은 테스트해야 합니다. 7만 달러 찍고 반등하고 또 7만 달러 찍고 반등하고 또 7만 달러 찍고 반등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 기다리다 보면 7만 5천 달러, 8만 달러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한 신호 보고 8만 달러에 사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7만 달러에 샀다가 5만 달러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지금 사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금액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번에 300만 원 넣지 마십시오. 10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사십시오.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 아십니까? 중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2022년부터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 샀습니다. 가격 안 보고 그냥 매일 한 개씩 샀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말 기준으로 3억 달러 수익 났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가 7억 달러가 됐습니다. 분할 매수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 10만 원씩만 사십시오. 가격 오르면 조금 사지고 가격 떨어지면 많이 사집니다. 1년 후에 평균 단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전체 자산의 5%에서 10%만 투자하십시오.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최소한 파산은 안 합니다. 세 번째, 이미 팔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실로 팔았어도 잘하신 겁니다. 더 큰 손실 막았습니다. 수익으로 팔았으면 더 잘하셨습니다. 큰 손들과 같은 타이밍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나올 때입니다. ETF 자금 재유입, RSI 30 이상 회복, 7만 달러 3번 테스트 후 반등, 이 세 가지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공포에 사지 마십시오. 오른다고 급하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데이터 확인하고 냉정하게 진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산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십시오. 데이터를 보십시오. 숫자를 보십시오. 감정을 배제하십시오. 톡톡톡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도록, 아니 돈 버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 알려주십시오. 물려 계신지 사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파셨는지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로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가 진짜 바닥인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톡톡톡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